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목화토금수 오행의 특성,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의 이치 내지는 물상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알아보겠는데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왔던 네 가지 재물, 관성, 인성, 비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요. 재물 내가 일간이 상대방의 극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연, 월, 일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간목일주다. 그러면은 간목이 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토, 무토나 기토 또는 내지 여기 축토나 토가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재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극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일주는 그렇고, 토일주는 또 뭡니까? 토극수. 여기 이제 토가 있다. 그러면 토는 무토, 기토가 있죠. 여기 무토가 있으면은 수가 있다. 임수나 계수, 해수. 다 수인데요. 그 수가 재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화일주다. 화일주는 화극금, 금이 되잖아요. 여기 화가 뭐 병화도 있을 수가 있고 정화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이 뭐 경금, 이런 경금이라든가 뭐 신금, 금이 재물이 되는 거죠. 화급, 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그 관성이 뭐냐? 관성은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내가 그걸 받는 거죠. 자, 관성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성은 내가 통제받는 거죠. 어떤 조직에 취직을 하게 되면 내가 회사로부터 통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새 이제 현대사에서는 명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명함이 이제 그 어떤 직분,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의 일이죠, 일. 명함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고 명예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걸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목일주 이제 아까는 이제 거기니까 여기에 관성은 목일주다. 그럼 목은 간목이나 을목이 있잖아요. 갑을 있으면은 금극목이기 때문에 천간에 금이라든가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금이 있으면은 아니 내지 여기 이제 유금이라든가 다 금이죠. 신금이라든가 금이 있으면은 금극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일주는 뭡니까? 화극금이죠. 금일주는 여기에 이제 유금이나 신금이 있을 수 있죠. 신금이나 경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화급금, 그러니까 화가 여기 어디에 천간이라든가 지지에 화가 있으면은 내 사주에는 관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뭐 배우자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쭉 써보고 재물이 있고 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수일주는 뭡니까? 수는 임수라든가 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는 또 흙으로 막으니까 흙이 땅이 곧 관성이 되는 거죠. 토가. 그래서 여기에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그런 토가 있으면은 나는 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인성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성은 에너지. 내가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생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 뭐 고향, 국가, 뭐 공부 다 되는 거죠. 전공.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을 받아야지 결국은 이러한 재물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밥도 못 먹고 굶주린 사람이 어떤 힘을 쓸 수가 없는데 눈앞에 재물이 있어도 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관이 나를 이제 옥죄고 통제하는 건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다. 에너지의 원천이고, 그래서 인성은 목생화와 화생토, 토생금 그런 식으로 내가 생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목일주, 예를 들면 간목일주다. 그러면은 뭐 자수가 있든지 수생목이니까요. 아니면 여기에 임수가 있든지 하여튼 천간지지에 수가 물이 있어야지 인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화일주는, 화는 또 뭐가 인성입니까? 화는 나무가 인성이죠. 목생화. 나무가 불을 지피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뭐 임목이 있든지 지지예요. 여기에 을목이 있든지, 그죠? 목생화. 이렇게 돼야 되지. 화일주는 병화나 이제 정화나 화일주는 이렇게 생을 받는 기운이 있어야지 목으로부터 난 인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일주는 또 이 토일주다. 무토, 기토가 있는데요. 토일주는 또 뭡니까? 그러면은 금, 토는 이제 화가 있어야죠. 화가 이제 천간에 이제 정화나 병화나 있어야지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인성이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금일주는 반대로 금일주는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요.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데 이 경금, 신금은 또 뭡니까? 토생금, 땅으로부터 생을 받아야지 내가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비견. 비견은 이제 그 경쟁, 뭐 동료, 분리, 이별, 뭐 중단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또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비견이 어떨 때는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그거 나중에 아시더라도 이 정도 이제 아시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견은 오행이 똑같은 게 또 있다는 뜻이에요. 오행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내가 간목이다 그러면 여기에 갑이 있든지 을이 있든지 나무잖아요. 다 나무, 목목. 이런 경우에 비견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비견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이 아니고 화가 있다, 병화가 있다. 그럼 여기에 사화가 있다, 여기에 정화가 있다. 다 여기 화잖아요. 비견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다, 무토다. 여기에 기토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축토가 있다. 다 비견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오행이죠. 오행인데 양과 뭐 구분 짓지 말고 똑같은 오행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으면은 비견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은 금일주다. 경금일주인데 여기에 또 경금이 있다. 아니면 여기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금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견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견이 있으면 이제 왜 그게 좀 안 좋다고 하는가 하면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경금이 있으면은 여기에 나무가 간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경금이 여기 또 있어요. 이 나무는 금극목 나한테 재물이 되는데 이 경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서로 다툽니다. 이렇게 서로 뺏어 가려고. 이러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해소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이 이제 또 사주를 풀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식신상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많이 이걸 중요시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현대사회는 재관, 비견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재물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이고 명예 아닙니까? 명예. 그리고 힘. 그리고 어떤 사업할 때 어떤 비견에 처린 문제. 직장에서 동료와의 문제. 그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잘 아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오행의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오행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일반적인 성향 대충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푸시고 응용하고 적용할 때는 이 특성, 성향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모든 부분을 해석이 되거든요. 또 상대방한테 이제 이해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물상적으로 이제 이걸 풀이하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뭐를 지향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학생 때는 뭐를 전공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주를 이제 풀이할 때 사주를 이제 풀이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얼마나 많고 화가 얼마나 많고 토가 어떻게 되고 입체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닌 입체적으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입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에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사하는 식으로 목 기운을 좀 기를 좀 빼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보는 안식이 필요하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막 조열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토가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토가 또 너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임수일주다. 그럼 토가 없으면은 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관성이잖아요. 토극수.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가 없으면 이 물을 또 이 물 입장에서는 이 토가 관성이고 명예인데 이 명예가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물이 너무 많다. 여기도 임수고 여기에 뭐 개수다. 그럼 또 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으면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무를 키우는 데 써야 되겠죠. 그죠? 나무를.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물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항상 오행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내가 이제 지향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절대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고 무슨 기운이 금의 기운이 상당히 세다. 그러면 금의 기운을 좀 빼주는 게 뭐고 아니면은 뭘 해야지 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살펴본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물상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물상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물상적인 특성을 알아야지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행 이제 계속 쭉 했는데 그럼 목을 어디다가 설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목은 자 봅시다. 나무입니다. 나무고 목재 이 외에 상당히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나무고 목재 섬유 그리고 교육 우리가 목은 물로 수생목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으로 보고 또 목은 건축물, 출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목이 천간에 보면은 간목, 을목이 있잖아요. 그럼 간목은 이제 큰 거목이라 그럽니다. 큰 거목, 큰 나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놀 때 보면은 큰 앞에 이제 그 나무가 동네 어귀에 이제 서 있잖아요. 큰 나무, 그런 나무를 이제 생각하시면 약간 고독하기도 하죠. 이런 나무가 또. 물 고독성도 있어요. 큰 나무가. 그래서 어쨌든 이 나무는 거목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거목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머리는 또 뭡니까? 남 밑에서 고개 숙이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목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기 싫어하니까 뻣뻣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대학도 큰 교육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간목에다 설정을 합니다. 큰 건물, 고층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겁니까? 장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여기 을목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꽃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꽃나무. 꽃나무 화초. 그래서 항상 이 꽃나무 화초는 태양을 봐야지 꽃을 필 수 있잖아요. 장미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주변에 많은 꽃들은 다 을목으로 보시고 이 을목은 화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모두 배우겠지만 이게 을목이다. 을목일주인데 꽃나무로 설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을 여기에 뭐 정화라도 병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럼 이 사람은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면 꽃을 피우기 어렵다는 뜻은 또 응용을 하면은 꽃을 못 피우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꽃을 피우는 게 핵심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화토금수 인성도 필요하고 땅, 뿌리낼 땅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지만 일단은 꽃나무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화초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꽃이 피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교육, 작은 교육, 대학교 이제 미만 소교육을 얘기하게 되고 또 저청을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목은 또 이제 봄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획, 회사의 기획, 부서, 그다음 창의적인 일, 이런 거. 봄에 이제 모든 새싹이 트니까, 그래서 창의적인 일, 그리고 진취적이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교육 출판, 여기 있나요? 이제 교육 출판, 뭐 사람 상대하는 일,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제, 교육, 이런 부분에 목을 설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교육, 출판, 여기 좀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배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주에 이제 또 이 외에도 목은 이제 젊은 기운이기 때문에 목이 이제 좀 많으신 분들은, 옷도 좀 젊게 입고, 목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응용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은, 이렇게 간목, 을목은 이렇게 설정이 된다. 꼭 좀,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주시고, 내가 이걸, 다 정리해놨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는 이제 뭔가 하면은, 화는 이제 불입니다. 불이고, 불이니까 이제 밝히잖아요. 어두움을. 환하게. 그리고 이것도 화도 이제 밝히기 때문에 교육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뭐 보인다. 그리고 화는 또 차갑게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뭐 다 이제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정신 세계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는 또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방송, 예술, 종교 여기에 또 배치시키고 다 밝은 기운입니다. 방송, 예술, 종교 뭔가 할 때 밝은 기운, 관광, 호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사주에 화가 없다. 간목인데 화가 없으면은 이런 부분 어둡기 때문에 화는 이제 밝은 거예요. 아름답고 밝은 건데 화가 없으면 어둡기 때문에 나는 화를 지향할 수가 있다. 직업적으로 이런 부분에 방송, 뭐 예술, 관광 할 수 있는데 지향은 할 수 있겠지만은 화가 원래 없기 때문에 원래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비할 수가 있죠. 성과는 이렇게 물론 자기가 없는 오행이기 때문에 추구할 수는 있지만은 성과는 미비할 수가 있다. 그런데 화가 많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어. 자기가 잘할 수가 있죠. 아주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노력 안 해도 좀 게으를 수 있지만은 잘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도 천간의 병화, 이제 정화가 있죠. 병화는 태양이고 태양은 이제 낮에 태양은 다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화도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간목처럼 우두머리에 기질이 있어요. 우두머리. 보스. 기질이 있고 최고고 국가도 병화입니다. 병화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런 얘기처럼
내심,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죠. 화가. 또 화는 병화는 뭐 이제 양간 중에 최고 양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런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도 병화 일주도 낭비돼서 일하기가 약간 좀 버거운 그런 기질을 타고났죠. 하다못해 뭐 센터장이라도 파트장이라도 해야 되지 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달은 뭐냐? 정화인데 정화는 이제 별은 다 밤에 빛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달, 별이고 그리고 밤중에 빛을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이상세계라고 이상세계라고 이제 분류를 시키고 그리고 정화는 또 가로등. 요새 가로등 얘기는 이제 사실은 아파트 거리 같은 데 차 운전할 때 보면은 가로등이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불빛이기 때문에 가로등에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제 풀이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응용하면 됩니다. 응용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정화일주다. 그러면 정화일주인데 이 사람은 달인지 별인지 가로등인지 보고 살펴보고 그럼 가로등은 달은 별은 가로등은 밤 시간에 항상 빛을 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낮 시간 4화, 5화 낮 시간에 있으면 낮 시간에는 뭡니까? 태양이 장악을 하는 거죠. 태양이 뜨는 시간이잖아요. 낮 시간은 현실 세계.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낮 시간을 없애줘야 되지 이 정화는 또 능력 발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어느 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주 이제 이 팔자를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거는 어떻게 좀 떨쳐버리고 그런 기운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이제 어렵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충분히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는 뭐냐? 땅이고 부동산이고 토는 또 아주 오래됐잖아요. 태초 쪽부터 땅이 있으니까 종교에 또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든가 조상, 토도 교육, 땅에서 이제 모든 나무라든가 식물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교육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땅도 보면은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그래서 무토는 큰 땅이고 밭은 그리고 운동장 이렇게 보고요. 기토는 작은 땅, 정원, 과정 같은 토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의 근본 역할이 뭐죠? 땅의 근본 역할이 있어요. 땅에는 무토일주다. 그럼 여기에 땅에는 제가 아까 이제 나무를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데 여기에 일체 나무가 하나도 없다. 얼목도 없고 여기에 인목지제도 없고 그러면은 이 넓은 땅에 나무 한 점 없으니까 고독하죠. 나무 하나 없으니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가 결혼이잖아요. 배우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또 어떻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건지 또 봐야 되고 좀 어렵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관인데 직장이잖아요. 직장. 그럼 이 직장이 나무 운이 언제 오는지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 입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땅이고, 큰 밭이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기토는 가정에 앞에 텃밭처럼 마당, 정원, 아주 작은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졌다. 땅, 부동산, 종교. 이 외에도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화도 보면은 뭐 이제 화려함 뭐 이외에도 이제 쭉 있는데 화려함 그다음에 화가 발달하면은 이제 외형을 중시하고 추진력, 뭐 판단력 이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 같은 경우도 이 외에도 이제 뭐 중용
도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땅은 잘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나무, 그다음에 뭐 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중용적인 성향, 진보, 보수가 아닌 중도적인 그런 기질이 좀 많고 또 또는 어떻게 보면 또 토는 또 수동적, 너무 움직이기 싫어하잖아요. 땅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정적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금은, 금속, 금은 권력, 이게 서양이 있는데, 서양이 이제, 현대의 명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속, 권력, 서양, 그 다음에 움직임, 금 움직입니다. 외국어. 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간목일주가 아니면 다른 일주가 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움직임에 대한 걸 지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은 이제 어떤 권력이고 칼이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권력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외국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이 만약에 이제 유금 이런 금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서양 외국어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또 경금, 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큰 칼이고요. 큰 칼, 그리고 보석, 뭐 반사경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신금은 예리한 칼, 작은 칼 그런 거 있죠. 그런 칼이기 때문에 신금이 잘 발달하신 분들은 이제 뭡니까? 의사라든가 숙살직근이 강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신금. 경건도 마찬가지고 군인, 경찰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 다 이게 숙살권을 이제 권력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이제 또 금이 적단 이제 비판적이고 또 결단력 강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금은 또 이제 개혁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과, 이과도 구분시키는데 이게 안 나왔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할 때 문과는 이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과는 뭐 생명공학, 의학 이런 쪽이 좀 이제 맞고요. 문과는 이제 법, 금융경제 이런 쪽 있죠. 금융경제 이렇게 이제 또 배치를 시킵니다. 뭐 이것도 재미있어요. 나중에 보면 재미있는데 하여튼. 여기, 그 정도는 지금 다음에 보고요. 경찰, 뭐 군인, 뭐 판검사 이런 쪽에 이제 숙사권이 강하니까 배치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는 뭐냐면은 수가 이제 물이잖아요. 물인데 물은 이제 어디다가 배치했는가 하면은 해외 물, 유통. 물은 항상 움직이니까. 그리고 음식도 물에다가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임수, 계수 나눠지잖아요. 임수는 큰 물이니까 바다, 그 다음에 강, 호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계수는 샘물, 시냇물, 이슬, 비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임수가 있다. 누가가 임수일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큰 물입니다. 큰 물인데, 여기에 이제 무토, 관이 강하다. 아니면 여기에 뭐 병화, 태양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도 좋고, 그죠? 토극수니까. 관도 좋고, 수극화니까 재물도 좋잖아요. 재물도 좋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말년이잖아요. 연월일시니까 여기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또 자식 자리가 되는데 여기에 세월이 지날수록 기속처라 그러는데 기속처가 재물 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재물이 또 이제 잘 입체적으로 보면은 흩어지는 재물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지만 뭐 1차적으로 재물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간을 볼 때 이렇게 꼭 필요하다죠. 필요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다. 개수 똑같은 거잖아요. 개수도 작은 물, 샘물, 시냇물인데
이 개수도 물론 이제 땅이 필요하지만은 임수만큼 큰 땅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단지 금생수가 이제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금이라도 있으면은 금생수가 되니까 인성이 되니까 이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오행의 특성 성향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자연의 이치를 이제 물상적으로 살펴봤어요. 좀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믿고, 이 외에 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겸손하고, 좀 이제 물은 이제 어디든지 잘 이렇게 흡수 잘 되고, 잘 길을 찾아서 만들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유연하다, 이런 기질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봉사 정신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그 필기한 이 내용은 정말로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디 교재에도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놓고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지, 상대방이 이해를 하게 돼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면은 그 상대방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행의 특성을 정말로 잘 알아가지고 이 오행이 어떤 상태에서 잘 자라고 힘을 발휘하고,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발휘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살펴봐야 되고, 어떨 때 힘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힘을 또 찾아서 내가 섭취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오행의 생각 제야를 잘 보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오행의 특성을 마치고, 하여튼 거기 좀 방송 강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목화토금수 있죠. 아까 힘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힘을 얘기했는데, 이 갑목, 을목, 갑을 병경, 병화, 정화, 이런 부분에서 얘들이 어떻게 돼야 되지 힘을 발휘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자기가 전공을 그걸 하든지 어쨌든 간에 힘이 있어야지 뭐를 저걸 하시죠. 재간을 이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는 그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